안녕하세요. 주식시장 고수 송재호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북미 관련 또 관련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오늘 교육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녹화 전에 잠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녹화하지 않고요. 네, 뭐 교육에 관련된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녹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시장 점검만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대를 본다면 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갇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243, 120선 이렇게 어느 정도 갇혀 있는 흐름이 있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행보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갇혀 있는 느낌, 네, 좀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의 시장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대가 갇혀 있는 이렇게 모습이고요. 일단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고 또 그렇지만 그런 종목도 움직였을 때는 좀 지수도 같이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일단 자금들이 대형주에서 이렇게 남북 경협주로 빠지다 보니까 대형주도 못 가고 또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지만 그런 보다 지수에서 플러스 이온을 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총이 있기 때문에 저기 좀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상태에 보면 일단은 코스피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 갇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갇혀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개별 종목 섹터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을 보더라도 네, 어느 정도 여기 21선 사이 61선과 이 120선 라인에서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좀 흘러내리는 어떤 이제 좀 답답한 그런 시장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흐름에 갇혀 있는 지수대를 본다면 어떤 흐름을 지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 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저항대를 다시 돌파 흐름을 보여야지 좀 강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겠죠. 네, 지수는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네.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같은 전기차 움직이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즘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 때문에 지금 이제 일자리 때문에 좀 고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기차, 드론 관련해서 이제 8대 4차 산업, 8대 산업 육성을 지금 그런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같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들 또 스마트 팩토리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 이야기 나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테마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6월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좀 한불 좀 꺾였을 때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또 이제 IT주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지금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뭐 실적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더 아직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고요. 네,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 종목군은 계속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또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렸던 대로 LG 쪽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이제 수주 관련 이야기가 이제 확정됐을 때,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이 실행됐을 때 디스플레이 쪽은 그때부터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뭐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뭐 주성이라든지 뭐 DMS 이런 관련 종목들, 비아트론 이런 관련 종목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그런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행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때는 그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보면 관련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죠.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때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이 와서요. 카톡을 좀, 내리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승해서 이제 한번 이제 꺾일랑 말라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점이 있고요. 현재 이제 북미 그런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통해서 좀 나온 이슈마다 좀 출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뭐 노동신문 오후자에 또 좀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장 후반에 또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 분을 좀 반납을 많이 했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지금 남북 경협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또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호재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가지 못할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것을 좀 오늘 흐름을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고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최근에 조정받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턴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만약에 남북 경협주가 시가면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소비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또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같이 이제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감리위원회에서 지금 오후 2시부터 해서 이제 심의가 열렸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바이오에서도 좀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감리위원회는 일단은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 어떤 이제 그런 가기 전에 절차이기 때문에 자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감리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선물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에 대우 조선해양에서는 또 그런 분식회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됐을 때 보니까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한 3회 정도 열리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열려서 최종 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시장을 좀 이런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삼성바이오 부분은 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 폐지를 안 시키고 오랫동안 이제 거래 정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다시 거래가 됐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은 아직 커 보이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대우조선해양하고 좀 틀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또 상장 전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뭐 오랫동안 거래 정지되면서 나중에 거래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징계를 벌금 관련해서 징계 차원에서 좀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현재. 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부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요. 네, 일단은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6월 달부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마케 관련해서 임상 관련 이야기가 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 열리는 아마케 컨퍼런스가 좀 제약바이오의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암 관련 우리가 보면 암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암 학회니까 암 관련해서 항암제나 치료제에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성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 흐름 보이겠죠. 그래서 수급이 거의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좀 수급이 좀 분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길목 지키기를 통해서 좀 미리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종목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전기차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육성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먼저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이제 LNF고요. 실적이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참 좋은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현재 본다면 어때요? 이 종목을 본다면 어때요? 이동 평균선들이 일단 이 주가의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때요? 이렇게 파동을 이어갔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적인 흐름을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주가 특성이라고 그랬죠. 이제 주가 한번 상승하려고 하면 상승할 힘을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꺾이면 또 어떤 상승한 만큼 일수만큼 그 기간만큼 하락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이 흐름에서 본다면 일단 어때요? 현재 구간에서 61선과 61선 이 120선 자리가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이제 한번 특징적으로 올라갈 때 보면 상승 돌릴 때 보면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 5일선, 이 녹색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죠.
이 5일선을 딱 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보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5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매수 자리를 보였고요. 다시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5일선 타고 쭉 올라가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이 5일선을 한번 이탈하더라도 살짝 이탈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복귀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 에너지는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매도 타임을 놓치면 반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일선 타고 가게 되면 이렇게 5일선을 깼다가 다시 복귀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이어가면서 다시 이 전고점 라인 불을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입꼬리라는 캔들, 망치 캔들 이렇게 보면서 좀 추세전환 캔들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추세전환 캔들 보이죠? 네, 음봉도 나오고. 네, 여기에 거래량을 딱 체크를 해보면 일단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이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는 거죠. 매물이 있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오게 되면 쭉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5일선을 타고 추세 상승하면서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저항 받겠죠. 저항. 그래서 물려있는 물량이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매도가 나오면서 물리는 거죠. 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 내려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이 정도 이상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네, 거래량이 이 정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번 5일선 깼다가 올랐다가 밀리면 이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여기서 많이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손절 물량도 나오게 되고 실망 물량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밀리니까 여기에 있던 물량도 이제 팔로 나오겠죠. 그래서 5일선 이제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5일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5일선에서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계속 거래도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일선 이 녹색 선을 쭉 밀리는 거죠. 5일선에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5일선이 지지선 역할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이 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5일선을 다시 올라타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반등이 이렇게 딱 나왔고요. 일단은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매물되어 있는 거죠. 매물되어 있는데 좀 거래량이 여기를 돌파하고 가려면 이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물량을 잡아가려면 거래량이 나와야 되죠.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량이 지금 실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저점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항받는 거죠. 여기에 있던 물려있는 물량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다시 재차 이제 저정이 나와서 강하게 이때는 이제 강하게 시세를 내고 가지 않기 때문에 5일선에서 갔다가 바로 이제 밀려 내려가니까 깨고 내려가죠. 그래서 5일선 이때는 지지받고 다시 5일선을 깨니까 이제 매도 시점이 된 거죠. 매도 시점이 됐고 다시 5일선 쭉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5일선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타고 쭉 가다가 다시 이제 이때까지 말해서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죠. 그래서 올라오니까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밀린 거죠. 쭉쭉 밀리는 상태고요. 저점은 높아진 상태죠. 이렇게 쭉 보면 추세선상을 본다면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좀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오면서 깼다가 5선을 깼다가 21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오늘 이제 좀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제 실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도달했을 때가 이제 문제죠. 거래량이 더 터져주거나 어느 정도 실려주는 흐름이 났을 때 이제 원래 이렇게 가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게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쭉쭉 실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나리오로 이제 거래가 줄었을 때 여기서 좀 머뭇거린다 갔을 때는
5일선 올라오는 상황에서 20일선 올라오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5일선을 이제 지지받고 가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일선 지지받고 쭉 살짝 조정받다 눌렸다가 소화내면서 올라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바로 거래가 터져서 더 터져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거래가 좀 약해지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좀 조정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제 5일선을 중요하게 체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타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완전히 또 여기서 만약 밀려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에서 다시 뭐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이 구간에서 본다면 그동안 좀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배운 추세로 본다면 이때는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가잖아요. 20일, 60일, 100일선에서 쭉 추세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가는 마지막에 이제 시세를 내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좀 강하게 시세를 내는 거죠. 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일선이 지금 꺾이면서 추세가 이제 꺾여 있는 상태죠. 중기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횡보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횡보 추세에서 완전히 돌리려면 이 박스 여기에 있는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전체 다시 한번 추세를 한번 다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도 평균선들이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횡보 추세이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최근 고점 부분을 완전히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추세를 완전히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했지만 이제 LNF가 좀 틀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보긴 하지만 일단 추세가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때 어때요? 작년에 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죠. 쭉 중장기 이동평선 상승 추세에서 상당히 이때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60일선이 이제 꺾여 버리죠. 여기서 꺾이는 타임이 되죠. 그래서 꺾이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조정 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을 이어가는 거죠. 하락할 어느 정도 좀 누워갈 때도 파동을 이어가죠. 고점이 전체 중요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일선과 100일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00일선도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면서 가고 움직이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때 한번 터닝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이때 한번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한번 터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제 이때 IT 관련 뭐 전기차 섹터리 한번 좀 바이오 종목들이 가면서 꺾여 버렸죠. 이때 한번 IT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가 꺾이면서 동반 이제 하락해 버리는 상태인데요. 이때 타이밍을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근데 이 관련 섹터들이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5일선을 장대 양봉 주고 음봉을 맞고 이 5일선을 이제 근처까지 내려오면 이런 자리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죠. 결국 이제 하락 에너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을 쭉 이탈해 버리는
그래서 쭉 올선 하락해 버린 거 저항 받다가 이제 한 번씩 올라왔다가 이제 행보 흐름 보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든 이후에 쌍바닥 만든 이후에 다시 올선을 타죠. 안착하죠. 안착해서 이제 반등 흐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딱 펼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바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아랫방 중장기 이동평균선들도 아래에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고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거래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때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오면 저항받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 지금 이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이 종목이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운 분들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지금 120선은 그나마 이제 행보에 있고 이제 60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고 21선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제 5선은 이제 주가 흐름에 움직이는데요. 이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한 번은 이 정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라인에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야지 이제 60일선도 따라서 한번 올라가고 21선도 이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동평균선 이제 수렴해 가는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올랐다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런 자리가 한번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물이 돼 있으니까 매물이 워낙 크니까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왔다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아랫방에서 옆으로 행보해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올랐다가 이제 주가 내려왔을 때 이동평균선이 한번 끌어올리겠죠. 올선도 주가 따라가니까 올선 먼저 올라가고 21선 따라 올라가고 60선 따라 올라가고 올선 먼저 따라 올라갔다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렴 패턴을 만들어야지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구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크게 시세를 내고 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고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 구간에 있는 거죠. 이 구간하고 봤을 때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눌리는 그런 과정 중에 이동평균선들이 좀 수렴 패턴을 만든 이후에 한번 다시 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전기차 섹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작년 이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꺾인 거죠. 이때 한번 이제 꺾이면서 지금 조정이 나온 거고요. 상승 이 60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조정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중기적인.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추세에서 쭉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때 이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타이밍이 나왔던 부분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5일선을 돌파하고 21선까지 한번 근접했던 그런 흐름은 이제 긍정적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5일선을 바로 타고 가면 좋겠지만 이제 뭐 주도주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때는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올랐다가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저점을 일단 높이고 이제 반등 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5일선을 다시 재탈환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긍정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거래량까지 더 계속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좀 더 이제 좀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자리에 한 200만 주 이상 물린 물량들이 있고 여기에 또 200만 주 정도의 물린 물량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5일선 타지 못하고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여기에 있는 거래량 물량이 있으니까 왔을 때 저항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본다면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120선 자리에서 한번 이제 다시 저항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이 42,000원 자리에서는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면 다시 5일선과 21선이 턴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5일선을 지키는 흐름을 중요하겠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추세를 돌려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갔다가 5일선을 지키지 말고 20선도 밀려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다시 깨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과 5일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타이밍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 이 전체의 큰 추세에서 여기에 있는 이 61선을 120선과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전체 다시 추세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추세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올랐다 내려오면 상당히 안 좋죠. 이 자리에서 61선, 이 120선 자리에 올랐다가 밀리면 추세의 기술적 어떤 반등으로만 마감되는 이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120선과 61선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 복귀하는 흐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 다 똑같죠.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에서 이제 일단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키포인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중장기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현재 60일선도 옆으로 놓여 있고 120선 옆으로 놓여 있고 이제 21선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죠.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에서는 일단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보이는데 추세 21선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5일선은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이고 21선 추세에서 이제 한번 꺾여서 아래로 내려간 점은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에코프로는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21선을 위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21선이 방향이 턴하겠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 완전히 이제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 여기에 아까 포스코 햄텍처럼 61선과 120선 다리를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20선도 이렇게 턴하는 흐름 가겠죠. 그래야지 좀 이동평균선들이 좀 수렴해 가는 패턴을 만들면서 한번 매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때는 좀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 벌어져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모아진 상태에서 20선 이렇게 되고 5일선 올라가고 해서 살짝 올라타서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일단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 자리에 지지받고 이동평균 수렴한 상태에서 터닝해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에코프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60선과 120선을 안착 흐름이 지금 나왔을 때 좀 중요한 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진 같은 경우도 좀 머티리얼즈에서 좀 후성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후성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간 이후에 지금 현재 뭐 관련 종목도 많이 이렇게 행보하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렇게
이동평균선 수렴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21선, 60일, 21선에서 이 5일선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턴에서 가는 흐름. 그래서 이 이동평균 수렴 패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이후에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만났다는 것은 이제 가격이 같아졌다는 거고, 그래서 매물을 소화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런 경우는 매물을 소화된 상태를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이어가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때요? 종목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수렴 중에 수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매물 소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터닝하면 아마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번 크게 상승을 추세를 타다가 한번 타다가 행보 흐름 타면 수렴한 이후에 이런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주 패턴 중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섹터도 좀 어려운 수렴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도체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장비 업종이고요. 이 종목을 보면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면서도 이제 DI는 이제 SK하이닉스에서는 이제 테스트 장비에서 유닛 테스트가 좀 주로 납품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DI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에 납품 많이 합니다. 삼성의 DI하고 엑시콘이 있죠. 엑시콘이 있는데요. 두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하고 DI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DI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복잡하죠. 뭐 좀 하락하면 하락도 하고, 이렇게 이동평균선도 뭐 정별되지 않고 이렇게 흐름 보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꼬인 흐름 중에 어때요? 이렇게 과정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박스코 흐름을 보이죠. 계속 보면 5일선 기준으로 본다면 5일선을 한번 했다가 밀렸다가 짧게 움직이죠.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중장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한번 조정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누워버린 거죠. 중장기 누우면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기간을 보이니까 한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좀 길게 갔네요. 5개월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수렴해 가는 거죠. 이렇게 60일선도 120선도 그렇고 20일선도 한번 내렸다가 터나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5일선 타고 쭉 주가 내렸다가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흐름을 보여야지. 이 5일선은 이제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일선 이제 거래가 이때 한번 거래가 워낙 오늘 많이 실려서 그런데요. 이때 이제 거래에 한번 실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5일선을 돌파하고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한번 눌리면 그런 자리는 좀 한번 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매물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매물이 있고 여기에 매물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저항받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래가 이만큼 터지지 않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제 끊어서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한번 실망 세 번째 올라가서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이제 좀 더 조정이 더 깊어진 모습이고 다시 여기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조지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제가 기존에 해온 분들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기준상 보면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매수 자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21선을 안착하죠. 골드구스 나오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하는 거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쭉 보면 어때? 이 경우에는 어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니까 저항받고 내려 아래에서 21선에서 지지받고 네, 올라오니까 저항받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눈에 띄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매집을 해갈 120선도 될 수 있고 60선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지지받는 것은 아래쪽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직은 저항대 이 매물 120선에 있는 최근에 6개월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 매물을 조금씩 소화해내고 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이 120선을 다 돌파해버리죠. 한 상태에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여기에 이제 한번 딱 저항받는 거죠. 저항받으면 일단 한번 눌리겠죠. 눌린 상태에서 일단 이때부터는 5일선을 쭉 타고 가죠. 장중에 밀렸다가 해서 장중에 한번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고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래쪽에서 좀 강한 대기 매수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오늘 같은 이제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도 실리죠. 돌파하면서 올려버린 거죠. 여기에 있는 저항대에 있는 물량을 매물 물량을 한꺼번에 소화되면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시킨 겁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이 종목을 보면 고점이 5,700원, 5,800원, 일단 5,950원에서 이 상태 왔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은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바로 오늘 종가를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살짝 깨더라도 바로 아래꼬리 달면서 쭉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돌파하면서 쭉 출발을 해야지 좀 더 이제 강한 더 시세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갭상승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이때처럼 이런 구간까지 한번 더 시세를 내볼 수 있겠죠. 네, 삼성전자 테스트 장비 회사고요. 네. 엑시콘하고 이제 좀 양분된 느낌이죠. 네, 테스트 장비에서 엑시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반면 엑시콘은 한 번은 이제 작년에 한번 움직였었고요. 작년에 강하게 한번 미리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이런 한번 조정 나오고 행보 흐름을 보인 이후에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빠진 이후에 하락 파동을 이어가다가 강하게 한번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5일선과 여기에 중요한 이동 평균선 다 돌파하고 올라가 버리죠. 결국은 61선, 120선 이렇게 행보 추세에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61선과 61선부터 120선까지 그리고 이제 돌파하면서 쭉 올리죠. 네, 거래도 좀 평소보다 실리면서 그래서 쭉 이 5일선을 탁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이때는 5일선을 타더라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죠. 이제 결국 이제 거래량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항받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5일선 타고 가다가 이 61선이 아닌 이 21선 위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보면서 이런 경우는 지금 저항을 계속 받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눈치를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정이 더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도 나중에 이용할 부분인데요. 보조지표도 이제 이렇게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음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직 신호를 주지 않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움직여서 이제 양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5일선을
좀 평소보다 거래가 더 실려서 올라가는 이렇게 워낙 이제 막대가 커서 그런데요.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5일선은 이제 좀 올라가는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지 않고 이제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예, 이때는 이제 저항 받았는데 이때는 60선과 120선을 딱 돌파하면서 한꺼번에 거래도 실리면서 올라가 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네, 이제 매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잠깐 쉬어서 갑니다. 쉬어서 옆으로 살짝 쉬어서 갔을 때 쉬어가서 이제 5일선과 만나는 자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5일선과 이제 만났어. 어느 정도 이제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쉬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있는 물량을 이제 잡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받았다가 이제 5일선을 타고 쭉 이렇게 급등하는데 결국 이제 거래가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보면 거래가 한 번씩 딱 나온 이후에 쭉 계속 상승을 보인 경우가 특징적이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터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현재 구간에 보면 일단 이렇게 상승 강하게 21선 강하게 올라가고 네, 이게 또 61선, 120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21선과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강하게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가 일단 한 2, 3개월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내에서는 21선이 이방향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더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돼지면서 상승하면 좀 강하게 더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한번 이런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죠. 5일선은 이제 매매하면 20선은 이제 창수 추세니까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한 2, 3개월은 좀 추세를 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5일선을 딱 타고 깨면 이제 우리가 일단 비중 조절해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시 이런 경우 있죠. 5일선을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중요하죠. 이때 재매수하거나 때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분의 1을 정리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을 세운다든지 여기서 정리했다가 여기 다시 올라타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5일선을 다시 이제 꺾어 내려갈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음봉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추세자는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가면 추세가 이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꺾어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을 보면 어때요? 추세가 하락 추세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하락 추세 이게 반도체 관련주가 꺾이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비슷한 좀 실적이 나온 상태죠. 엑시콘하고 이제 DI하고 엑시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바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과 이렇게 반등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낮아진 점 아쉽고요. 현재 상태 보면 이제 61선이 좀 역별돼 있어. 61선이 이제 아래쪽 내려 있고 이제 21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일단은 중기 하락,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턴하기 위해서는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저점을 이제 높여야 되겠죠. 바닥을 만들고 올리긴다. 그리고 이제 파동이 길었는데 좀 짧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거 좀 짧아졌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파동이 짧아졌던 것은 이제 하락 에너지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도 그렇지만 이쪽으로 할수록 상승 에너지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도 어때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하락 에너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는 상승의 힘을 갖게 되고 하락할 때는 원점으로 내려오는
이제 재료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가 보다 보면 항상 그렇죠. 남북 경협주들도 이제 올라가지만 나중에 언젠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 있고, 바이오 종목도 최근에 올라간 만큼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이렇게 5일선 타고 반등 나왔지만 중기 이동평 61선, 21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종목이 쉽게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바로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동평선이 주가의 위에 있으면 저항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지지성, 저항선을 배울 텐데요. 결국 이제 한번 올라왔을 때 중기 이동평선 이쪽에 있으니까 60선 있으니까 이거 올라간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이 120선짜리 아래 있으니까 지지받고 가다가 다시 돌파를 실패를 하니까 이제 실망하면서 밑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시 이제 5일선을 안착해서 올라왔지만 60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럴 때 제가 뭐 상담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물량을 줄인다든지 정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5일선을 타고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준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는 짧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하락 하다가 한번 이제 급등 패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추세에서 중장기 추세가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저항받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 많이 저항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조정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2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다시 제 시도가 나올 텐데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이 자리 벗어나니까 또 추가적으로 또 실망 매물에서 내려온 거고요.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거래 이때는 이제 여기에 또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이때도 거래가 실렸고 그래서 21선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최근에 20일 동안 이 가격이 많이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21선은 여러분 말씀드린 20일 동안 사람들이 매매해서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가 실어줘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돌파하지는 못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엑시콘이라는 이 종목의 바닥을 만들고 이거 턴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거래도 좀 실어주면서 그래야지 다시 재차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면에서는 1분기 잘 나왔는데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주가 면에서는 지금 가지 못하는 거죠. 수급들이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엑시콘 종목은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유심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죠. 저가 매수제 매수 구간에서 본다면 이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주가 시세 쪽에서 좀 잡혔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루비 마이크론 뭐 시세 종목 중에 나오는 종목 중에 루비 마이크론인데요. 이제 이런 종목은 한번 이제 강하게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 횡보한 흐름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한번 상승 흐름 탔죠.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이제 정배열되지면서 61선과 120선 이렇게 탄 흐름 중에 21선 한번 깨고 내려와서 조정 나온 이후에 61선 중장기 이동평균선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21선, 5일선 타면서 다시 턴하는 시점 21선과 5일선을 같이 턴한 시점이 중요한 매수 자리가 매수 포인트 자리가 됐고요. 현재 본다면 일단 21선을 지금 타고 5일선을 타고 가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타고 간 상태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5일선을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로버스타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로버스타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상승 차례죠. 그런 구간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주가 특성적으로 이제 상승할 때 상승과 하락 이렇게 반복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특징적으로 보니까 거의 이제 5일선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하라고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이렇게 하단부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5일선을 딱 돌파 흐름을 보고 흐름 타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61선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 100일선 지지하고 중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강하게 위에서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돌파하면서 어때요? 21선도 지금 쭉 내려다가 어때요? 올라가니까 5일선 올라가고 주가 올라 5일선 올라가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21선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때는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좀 5일선 타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니까 또 21선도 옆으로 누웠죠. 이게 정도 이제 21선은 우리가 추세 매매한다면 20선은 이제 방향을 보면서 이제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추세를 하락을 멈추고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고 5일선은 이제 5일선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아래에서 이쪽 방향 5일선을 타면서 이쪽 방향 그래서 우리가 5일선 매수의 출발선 상승의 출발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저항대 61선을 밀리지 않고 지키죠 옆에서 그래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밀리지 않고 조금씩 어때요 고점을 좀 높이면서 5일선을 쭉 타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집하고 지금 매물을 소화해내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밀려내렸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은 결국 5일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계속적인 매수에 의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면서 매물을 매집하고 있다는 매집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세를 한번 쭉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이제 5일선을 강하게 타고 가는 경우는 일단은 이제 천천히 가게 되면 5일선은 일단 벗어나도록 이렇게 괜찮겠지만 이렇게 이 특징적으로 5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급등 나오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일선을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오죠. 이꼬다는 음봉 나오면 이제 추세자는 캔들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다음에 또 음봉 캔들 나오면서 이제 줄줄이 나온 거죠. 5일선을 이 자리에 벗어나면서 어때요? 이제 매도가 여기서는 지지선 된 거죠. 최근 수급에서 지지 역할을 하는데 벗어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또 이렇게 5일선 벗어나니까 이제 매도가 된 거죠. 저항. 그래서 5일선을 딱 저항받으면서 쭉 내려온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반등 나오지만 일단 바로 갈 수는 없죠. 이 21선이 아래서 이제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이제 저항받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때 흐름도 이제 뭐 시장도 이제 좋지 않았지만 다시 이렇게 조정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이제 크게 뭐 재료로 가거나 어떤 기대감으로 가게 되면 다시 올랐다 올라간 만큼 이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없죠. 어느 정도 이런 중간적으로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겪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때요?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저항받고 다시 한번 5일선을 딱 안착 흐름을 타죠. 여기에 한번 밀렸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 5일선을 타면서 다시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중기 이동평균 61선을 다시 안착 흐름을 보이죠. 안착 흐름을 보이고 거기서 이제 한번 살짝 눌리는 흐름을 보이죠.
거기서 이제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네, 이때 이제 매수 신호를 딱 보이는 흐름이고요. 어, 이제 같이 저점 같이 뭐 MACD 오실레이터를 같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60일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살짝 눌리겠죠. 여기에 내려오면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제 그리고 뭐 단기 아래쪽에서 샀던 사람은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 근처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이 자리 눌렸던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네, 이 60선 살짝 깼다가 다시 이제 좋게 마감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대기 매수세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 만든 이후에 또 이제 뭐 재료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힘을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거래가 이제 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0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내일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거래가 실려주면 실어주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한번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올랐을 때 만약 올랐을 때 어제 이제 거래가 실어주는 나왔을 때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인데 크게 실적 기반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 패턴 보면 네, 이 자리가 좀 거래가 좀 실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쭉 해서 이제 저항 받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일단 추세가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수건설에 보면 어때요? 지난 시간에 일단 뭐 거래량 실리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그런 강하게 이제 양봉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북한 관련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뭐 취소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뭐 시장 하락 출발했죠. 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어때요? 이제 바로 악재가 나와도 이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일단 워낙 이제 여기에 대기 매수해서 있고 또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일단 주가를 한번 띄워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올라오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죠. 아침에 반등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일단은 뭐 나중에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매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올라올 때 어느 뭐 이 고점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매도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좀 더 이제 보유를 더 하고 있다면 이 5일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일단은 5일선을 타고 최근 이제 워낙 경협주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런 경우는 이제 벗어나면 이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을 가지고 이렇게 급등주는 5일선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좀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경제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수 AMS 오늘 이 종목도 뭐 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 분류돼 있죠. 그래서 추세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이제 중장기 추세는 이렇게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여기서 흐름 보듯이 여기에 이 자리에 거리량을 본다면 이제 20선도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거래량 상황에서
여기에 상당히 이제 매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2천만 주 정도, 이때 그 2천만 주 정도 거래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이제 거래량이 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돌파 흐름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올라와서 저항받고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 상태 보면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70만 주 정도 거래됐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시세를 내려면 이제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올선은 이제 저항박 21선에 이제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제 21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에서 21선을 지금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또 터닝할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여기 올라가게 되면 워낙 이제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거래가 터져야 될 것 같고요. 총 주식수를 거의 2,400만 주인데 2,400만 주가 거의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올라가게 되면 부담되겠죠. 이런데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원분이 대주전자재료 이야기 하셨죠. 네, 오늘 장중에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월선을 안착하고 20선까지 이제 걸쳐서 한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점 최근에 조정받는데 일단 최근 이 저점을 지키는 흐름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이제 거래량 봤을 때 여기에 이 자리 보니까 여기에 좀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꼬리 달고 좀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도달하게 되면 좀 매물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장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터져준다면 뭐 여기를 돌파하고 가겠죠. 돌파 흐름이 나오겠죠. 거래량에서 일단 거래량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 실림에 돌파하는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머뭇거리고 그러면 거래에도 실리지 않고 머뭇거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중에서 수익을 좀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일 5일선 타고 이렇게 타겠지만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없이 그러게 되면 일단은 좀 비중 조절해서 이 자리가 이제 21선이 돌파 올라가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5일선 딱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잘 지켜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좀 더 들고 갈 경우에는 21선을 안전히 안착하고 이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돌파했으면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20선과 5일선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봐서 거래 터지지 않으면 좀 일분 수익 챙기고 나중에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더 실어서 대응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거래량으로 봐서는 대량 거래 나오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모습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경제주자님이 5일선 20일, 60일선 돌파하면 다음날 사도 되나요? 뭐 이런 경우 있죠. 방금 지금 계속 종목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로 들어서 이렇게 20일, 5일선 20일에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까지 실리면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여기 특징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가는 경우는 이제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는 거래가 실리지 않고 움직이고 돌파 올라가게 되면 좀 행보 흐름을 보일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좀 거래가 강하게 실렸을 때 단기 매매하거나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가 또 타이밍이죠. 여기서도 그렇고요. 거래 실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좀 타이밍 여기서 이제 120선까지 그러는데 이런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동평균선이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이 여러 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다른 종목 봐볼까요? 뭐 예로 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종목이 잘 안 나타나는데 네, 뭐 추세가 아래쪽으로 계속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행보하거나 특징적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행보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 쉽게 말해서 이때 심택인데요. 심택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번 봐볼게요. 이때 실적으로 매매를 했었죠. 예, 작년 8월에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이때 타이밍을 잡았죠.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경우가 좀 더 좋죠. 좀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거나 상승 추세이거나 옆으로 행보하는 추세에서 그런 추세에서 이제 나오면 매물을 쏟아내고 가는 그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이 나중에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택 종목은 실적으로 매매했던 종목 중 하나죠. 여기서 어떻게 어느 정도 추세의 흐름에서 한번 이제 상승을 추세를 타다가 이제 꺾이죠. 추세 꺾이면 이 종목이 21선 타고 하잖아요. 21선을 쭉 타고 가다가 21선을 꺾이면서 21선 방향 내려와 버리죠. 방향 아래쪽으로 60선도 이제 꺾이죠. 이런 추세에서 좀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현재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죠. 뭐 현재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죠. 결국은 크게 한번 상승할 때 보면 이동 평균선들이 행보한 이후에 이제 모아지죠. 수렴 패턴에서 이런 패턴에서 어때요? 120선, 61선에서 21선을 모아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장이 말씀드린 대로 5일선, 20, 60일 한꺼번에 돌파해버리죠. 여기서 돌파 하면서 매물을 한꺼번에 돌파하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왔죠. 작년에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시니까 이 자리에 좀 수익을 또 많이 거뒀죠. 11,000원대에서 이때 13,000원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방에서도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 수렴한 이후에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거의 이렇게 한꺼번에 돌파한 타임 그리고 이제 거래량 막대죠. 그리고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이후에 같이 급등하는 흐름이죠. 이때 그 전날 이렇게 한번 급락이 한번 나오죠. 시장이 이때 한번 제가 이제 무방할 때였는데 무방할 때 한번 또 시장 또 급락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때 그래서 급락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조정 나오면서 근데 다음날 이게 다시 반전시키죠.
결국은 이렇게 깔끔하게 수렴한 이후에 행보하더라 깔끔한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고 가니까 시그마 선들이 이해 없죠. 이런 경우에서 하늘이 보인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보시면 하늘이 제가 그때 교육할 때도 봤는데 하늘이 반짝반짝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들이 위에 있죠. 다 꺾이면서 다시 21선 한번 꺾이죠. 이거 한번 꺾이니까 방향이 21선 방향 보도록 할게요. 이제 턴에서 올라가죠. 이제 한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심택 종목 이때 한번 꺾이고 나서 쭉 21선이 추세 봤을 때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요. 61선도 중기적 추세에서 한번 꺾인 이후에 쭉 계속 하락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 파동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때는 하락 추세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락 추세니까 일단 단타 매매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하신 분도 있죠. 일본에 BNF 그 닉네임 가시신 분 있죠. 네, 그분은 어때요? 이렇게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많이 매매해서 수익을 거둬내는 거죠. 이렇게 파도 어느 정도 하락하면 반등 나온다는 것을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락권에서 이런 자리 쭉 해서 이런 추세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는 반등 나오니까 하락 추세여도 반등 나와서 짧게 매매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짧게 매매 그냥 하루짜리 매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매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매매하는데 이런 부분은 초보자들은 힘들죠. 초보자들은 위험하죠. 잘못 매매했다가 매도 놓치면 다음에 팔자고 했을 경우는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죠.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일단 이제 추세 심택 아까 임의로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제 좀 추세 바뀐 게 좀 생긴 거죠. 현재에서는 계속 한번 최종 올라오면 61선에서 한번 저항받고 20일 계속 20 저항했는데 일단 저점이 좀 어때요? 보면 특징을 보니까 저점이 좀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는 모습에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5일선을 타죠. 강하게 거래에 실리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올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못 가죠. 이 추세에 많이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120선 자리는 120 동안에서 6개월 동안 한 120 거래되니까 6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거죠. 평균 매수 가격 이 가격이 쭉 계속 많이 물타기 했다면 그래서 6개월 동안 쉬어간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물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120선에서 저항받았으니까 올라와서 저항받았으니까 눌려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61선이라든지 만약 더 밀렸다 그러면 21선 이 자리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지받고 턴해서 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이렇게 턴했을 때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역배열에서 이제 방향이 바꿔 나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턴해서 올라가 주면 주가 올라가 준다면 일단은 이제 여기 올라가면서 62선 쭉 완만해지고 22선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중기 골드 크로스 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5일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방향이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에서 정으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거래도 바닥권에 거래 실렸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추세 방향 바뀌는 흐름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막 여기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다 그러게 되면 어때요? 60일선도 쭉 이렇게 완만해 되고 21선도 이렇게 하고 먼저 올라가겠죠. 올랐다가 이렇게 등락을 거리고 60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렴해 가는 거죠. 수렴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시 이제 급등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아직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제 넣어놓고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는 거죠. 계속. 이때도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 흐름을 탔죠. 많이 하락 흐름을 타고 어느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언젠가는 기회가 오니까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수렴한 만들어 놓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수렴해 놓으니까 이동 평균선을 모아진 상태에서 이제 급등주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아진 상태 한번 올라가니까 이제 위에는 저항이 없는 거죠. 쭉 그래서 아래쪽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쭉 정배열돼 주면서 우상형 패턴을 쭉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햇빛이 짱짱 찌는 거고요. 다시는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날이 어두운 거죠. 다시 추세에서 다시 이전 상태 보면 이때 잠깐 수렴해서 한번 올라가면서 햇빛이 쪘다가 다시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서 계속 안 좋았죠. 근데 이런 과정을 다시 여기서 보면 이런 과정을 한번 나오는지를 잘 이제 봐야 되겠죠. 추세 수렴해 가는 거고 이런 과정은 올라오면 잠깐 내려오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이제 거래에 대한 실린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네. 오늘 또 몇 종목 이야기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뭐 경협주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교육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